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019년에 내년에 북한에 대한 예측, 세계 북한 전문가, 아시아 전문가 27명이 The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 외교 잡지, 거기에 청탁에 의해서 자기들의 견해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27명이나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 여기에는 보수 우파의 목소리도 있지만 아주 저쪽 골수 좌파의, 미국의 골수 좌파의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네 분은 다 보수 우파 진영이 아닙니다. 정통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둘은 리버테리안, 자유분방하게 그냥 자기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나머지 두 사람은 아주 미국의 골수 좌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견해가 우리들이 이렇게 들을 때 아주 거부감이 있는, 이게 뭐 한국 좌파냐, 이게 좌빨이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오늘 이제 견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고, 또 우리 한국의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방송들을 하지만은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저도 시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하지 않을 그런 내용인데, 이제 27명의 세계적인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The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뽑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부 다 보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보는데 사실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이 견해를 우리가 그들 자신의 입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카더라 이게 아닙니다. 직접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의 좌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한반도에 어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어떤 것,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작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별로 들어서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주 우리들에게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알고 적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서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Doug Bandau라고 하는 사람은 Senior Fellow, Cato Institute, Libertarian, 자유분방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 학자들이 주로 많이 여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시니어 펠로우면 아주 선임 연구원이죠. 덕 밴다우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12월 26일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밴다우는 2019년에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전쟁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그런 전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쟁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기간으로 보아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단기간으로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죠? 장기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이건 단기간이건. 김정은과 그의 측근 모두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째,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압박과 제재를 풀어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남북한을 위한
하나의 평화 정권이 수립돼야 한다. 영어로 a peace regime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평화 정권,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남북 연방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선거를, 남북한이 함께 선거를 치루어서 하나의 정권을 형성하고 뭐 대통령도 뽑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초대 대통령으로, 남북 연방제 초대 대통령으로 김정은이 될 확률이 있다. 그렇게 그 일본의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죠. 네. 표 대결을 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평화 정권이 수립돼야 한다. 네. 셋째,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핵화한다.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북한이 무장 해제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네. 이게 뭐 아주 정말 강한 보수 우파의 견해, 이거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게다가 북한의 무기의 범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뭐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이 무장 해제를 한다 해도 미국은 결코 모를 것이다. 참 딱한 일이죠. 네. 북한이 어떤 무기를 어디에 숨겨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했다고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미국이 결코 모를 것이다. 네.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분명한 조건들을 무시한다면 의미심장한 발전을 할 가능성은 없다. 네. 참 답답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네. 북한이 적어도 약간의 핵무기들을 가지고 돌진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미국에 몇 개 이렇게 포기해서 준다든가, 네. 어떤 그런 쇼를 좀 해본다든가, 네. 그런 쇼라도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의 정치적 관심은 승리를 선언하는 것인데 의미심장한 진전이 없으면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toughness, 완강함으로 돌아설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쌍방의 관계는 매우 급속하게 나빠질 것이다. 네. 지금 아주 부드럽게 지금 아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신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굳어지고, 네, 또 강력한 표현들을 하고 fire, and fury, 네, 화염과 분노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냉각될 것이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장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도 긴장이 조성이 될 것이고, 서울은 트럼프 행정부를 화해의 장애물로 본다. 네, 미국 사람들 다 알죠. 네. 한국이 지금 좌빨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북한과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막고 있다. 장애물로 본다. 미국인들도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초청 국가의 지원 증가, 미군 주둔을 초청한 그 국가의 이 군비 부담, 지원 증가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동맹의 중요성을 묵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킨다. 네. 한국뿐이 아니라, 네, 나토도 그렇고, 네, 일본도 그렇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주둔할 때 비용 지금 한국에게 2배 더 내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군 주둔하는 곳마다 지금 그렇게 야단 법석이죠. 네. 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네. 이런 우려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방해하기를 원치 않지만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후방 지원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네.
미국의 해구사는 또 미국의 안보 지원 원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한국이 북한과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또 원치 않는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워싱턴이 2017년을 지배했던 작년에 있었던 그 유해한 의지, 뭐 아주 일촉즉발로 갔던 그런 어떤 그 전투적인 그런 그 의지로 되돌아간다면 남한은 워싱턴과 평양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 편에서 보면 화해는 적어도 비핵화와 함께 실존적인 문제이다. 미국은 비핵화에 주된 관심이 있고 화해는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 더 간주한다. 여기 남한이 그 북한과 화해하는 것이 실존적인 문제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북한과 화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게 그 좌빨 정부의 그런 견해를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남한의 견해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뭐 험악한 관계, 골든챙에 의하면 하이 드라마, 아주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전쟁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네, 대부분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연합된 전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과 전쟁하는 걸 원치 않는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한, 일본, 캐나다, 러시아는 모두 어느 정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네. 여기 뭐 남한, 일본, 러시아는 뭔지 알겠는데 캐나다까지 위험에 처한다. 그렇게 말을 했네요. 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큰 막대기를 사용하지는 않고 지니고 다녔다. 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압니다. 잠재적으로 수많은 미국인 사상자를 낳을 전쟁은 북한과 전쟁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에 그 핵이라든가 또 생화학 무기 같은 걸 장착해서 그걸 쏴대면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군도 주한 미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까지 그리고 그들이 그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모든 지경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도 그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은 트럼프의 재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네. 아마도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불안정하고 unstable, 불안정합니다. 흥미로운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참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흥미롭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지정학적 안전벨트를 착용하라. 네. 위험한 곳이다. 네. 불안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벨트 착용해라. 안전벨트 착용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조 서렌시온 and 캐서린 킬라우 이 두 사람은 Plowshares Fund라고 하는 그런 한 재단, 여기 재단은 이 핵무기 사용, 핵무기 뭐 어떤 제한, 또 핵무기 전쟁을 억제하는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또 그
어떻게든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의미의 재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회장과 또 거기에 연구원이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골수잡합니다. 네. 골수잡하니까 어떤 말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고 들으십시오. 김정은이 2018년에 했던 비핵화 약속을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 약속했나요? 네, 그렇게 해보겠다고 함께 노력하자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비핵화 약속이라고 하네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믿으니까 지금까지 저러고 있겠죠. 네. 하여튼 김정은이 2018년에 했던 비핵화 약속을 2019년에 이행할지 말지는, 다음에 할지 말지는 이 세 가지 주요한 요인에 달려 있을 것이다. 네.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세 가지 주요한 요인이 뭐냐. 네. 여기에 달려 있다. 김정은이 약속을 이행할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작년에 미국과 북한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도록 이끌어간 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 보십시오. 이 골수 좌파가. 네. 전쟁이 일어난 책임에 대해서 북한을 얘기하지 않고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네. 미사일 계속 쏴대고, 핵실험 계속 해대고, 네. 이런 김정은이 또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바로 골수 좌파예요. 한국 좌빨들하고 똑같죠. 네, 미국 좌빨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하여튼 핵전쟁 하면 하여튼 싫어하고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거 골수 좌파들이죠. 네. 물론 이제 누구든지 핵전쟁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네.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꼭 문재인처럼, 네. 공산당에게 우리가 먹혀 죽어도 좋으니까, 네. 최악의, 네. 그런 이 전쟁, 최악의 이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비슷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입니다. 계속하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안정이 회복되는데 기여를 했다. 문재인 칭찬하는 거 보십시오. 문재인은 능숙한 국정 운영 기술로 재앙을 방지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뒤집어 놓았다. 한국 좌파라고 똑같습니다. 북한의 동계올림픽의 평화로운 참여,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평화롭게 참여했어요? 네. 거기서 문재인이가 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더불어 수비라고 한 이 책을 지은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만 하여튼 21년 동안 간첩죄로 복역했던 그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한반도기로 우리 태극기를 다 대체해버리고 그런 정말 보수 우파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완전히 역적질을 하는 그 동계올림픽 그런 문제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칭찬만 합니다. 문재인 칭찬만 합니다. 한국 좌파라고 똑같습니다. 미국 좌파입니다. 미국인 억류자들을 돌려보내는 일 이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원비호 이야기는 여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의 무장해제 칭찬하는 겁니다. 금년에 이 북한이 자진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지한 그런 일 등은 북한이 미국의 이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외교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가소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순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이렇게 일이 잘 풀립니까? 북한이 그렇게 아주 미국의 정말 아주 요구에 아주 그렇게 순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념이 이게 잘못되면 말이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뻔한데도, 네. 이 북한이 어떻게 지금 이 속이고 또 이렇게 얼버무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는지, 이 악령에 사로잡힌 집단을 지금 아주 칭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좌파를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지금 과정을 이끌고 있다. 드라이브하고 있다. 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게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산불하고, 그래서 저 남북 군사협정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 그 군 무장 해제시키고, 서울을 이제 침공하기 아주 좋은 그 상태로 지금 바꿔 놓았고, 이게 좋은 겁니까? 정말 미친 짓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 좌빨입니다. 한국 좌빨과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이 2018년에 했던 비핵화 약속을 2019년에 이행할지 말지는 이 세 가지 주요한 요인에 달려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아마 속에서 막 그냥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고 막 그러실 겁니다. 네. 저는 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예. 도널드 트럼프가 첫 번째 주요 요인입니다. 북한은 트럼프가 외교 정책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세계의 한 지역이다. 그는 실패한, 네, 보십시오. 그는 실패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안보보좌관의 과격주의자 요구를 기각해야 한다. 네. 그 존 볼튼, 이 과격주의자다. 폼페이오, 과격주의자다. 그런 요구를 하는 자들이다. 무시하고 던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음 정상회담에서 부분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면 그는 북한에게 안보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계적 과정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에게 안전 보장을 해주는 이런 게 왜 없었습니까? 이전에도 있었죠.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북한에 안전 보장을 약속했죠. 그렇지만 북한이 다 그걸 깨버렸죠. 이것도 몰라요? 여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 모른 척 하는 것입니까? 미국 좌빨들, 한국 좌빨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 기반 시설의 중지와 해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타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안 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이고 불확실할 것이지만 문재인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문재인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네, 문재인이 완전히 단짝인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밀어줘야 된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밀어줘야 되고 존 볼튼과 이 폼페이오 같은 이 과격주의자 요구를 완전히 묵살해버려야 되고 문재인 밀어줘야 된다. 완전히 미국 좌빨이 한국 좌빨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심지어 이 김정은 북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전혀. 네.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들의 악행에 대한 증오도 없고 그들의 잘못된 이념에 대한 비판도 없고 인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바로 미국의 이 좌파들, 골수 좌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회, 미국의 의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가 새로운 의회입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지도자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우파의 관점에서 트럼프를 공격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트럼프는 또 미국은 김정은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를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파의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트럼프나 미국이 김정은의 손에 의해서 이 북한의 손에 의해서 놀아나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 골수좌파들이 생각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죠.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개방은 좋은 것이다. 네, 대화, 타협, 외교. 네. 문제는 트럼프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 김정은과 이 북한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구실을 대고 그러면서 실제로 모든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핵화 한 걸음도 못 나갔다고. 그들이 지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트럼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좌파라고 아주 똑같습니다. 미국 좌파리.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가 되어 있는 지금 이 하원은 당연히 감독과 책임을 회복할 것이다. 트럼프에 저항하는 충동은, 트럼프하는 일은 다 반대한다. 이런 충동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후퇴를 활용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더 이상 못 나가고 또 그냥 또 후퇴하는, 이것을 환영하는,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어떠한 협상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에 저항하는 이 충동 때문에 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후퇴되는 것을 환영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트럼프를 저항하다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어떤 그 협상, 평화를 위한 협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파죠. 특히 2020년을 염두에 둔 민주당 지도자들은 2020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죠. 선거의 해죠. 트럼프가 가버린 후에도 트럼프가 이제 떨어질 걸 예상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떨어진 다음에도 북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비핵화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시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요거는 좀 들을만 합니다. 비핵화가 장기간 될 것이다. 그런데 비핵화가 10년 이상 걸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요? 김정은이가 안 하거든. 불가능한 일을 지금 되는 것처럼 지금 하면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양쪽이다. 이제 세 번째는 존 볼턴입니다. 존 볼턴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합의, 즉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킨 미북 핵 동결 협약을 깨뜨린 일에 책임이 있다. 여기 바로 이 미국의 좌빨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북 핵 동결 협약 이전에 있었던 아주 구체적이고 그 이상 더 잘 만들 수 없는 그런 협약을 깨뜨린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제까지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 북한을 탓하지 않고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여기 지금 그 존 볼턴, 북한에게 약속 지키라고 얘기한 그 존 볼턴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좌빨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잘못될 것이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잘못했다. 존 볼턴이 잘못했다. 이게 북한 사람인지 이게 미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골수 좌파, 미국 좌빨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념적으로 망가지면은 공산주의자들의 그 잘못이 안 보일까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념이라고 하는 게 사람 안에 그 감정적인 것을 들이워서 그 감정이 지배하니까 생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볼턴은 장래에 있을 합의를 깰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존 볼턴이 합의를 깹니까? 존 볼턴은 북한의 속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임수에 너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합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조언을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존 볼턴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바른 생각을 용기 있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언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죠. 완전히 골수 좌파, 미국의 골수 좌파에, 미국의 좌빨에, 진짜 그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테드 갤런 카펜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케이토 인스티튜트 처음에 있었던 그 분의 같은 이 연구소, 케이토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자, 뭐 역시 뭐 자유분방한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보수 우파는 이렇게 좀 절제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수 우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리버테리안, 아주 그냥 자유분방하게, 네. 뭐 마약을 뭐 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자유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 어떤 도를 넘어서는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실질적인 목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네.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네요. 네. 실제적인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 행정부는 더 실질적인 목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2019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화해를 지속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양을 향한 비타협적인 정책을 주장해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랬나요? 그동안 너무 타협적이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좀 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핵 무기 리스트 가지고 와라. 그래야 이제 진전이 된다.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이게 비타협적인 정책입니까? 벌써 삐딱한 걸 볼 수가 있죠.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매파 조언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벌써 이게 나를 세우는 거 보면, 각을 세우는 거 보면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읽을 수가 있죠. 자유주의적 비평가들은 트럼프가 북한을 달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비판하면서 당파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네. 좌파당, 당파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뭐 CNN도 그렇습니다. 또 뭐 NBC도 그렇고 ABC도 그렇고 CBS도 그렇고 뭐 미국의 언론들이 대부분 그렇죠. 거기 나오는 출연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김정은 정권이 결국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것이라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가정 위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도 이건 아는 것입니다. 네. 김정은이 그 비핵화를 완전히 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가정 위에서 이렇게 미국이 지금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세르비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같은 핵이 없는 적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아왔다. 반면교사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핵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미국에 의해서 당했는지, 정권을 어떻게 미국이 교체해버렸는지.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미국이 강제적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무기,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 네. 김정은 정권 레짐 체인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게 핵무기인데 왜 그걸 버리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더 실질적인 목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근데 실질적인 목표를 들어보게 되면요. 기가 막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준비하십시오. 성취 가능한 목표들이 뭐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 및 미국의 연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에 대한 합의를 지속하고 공식화하는 것이다. 참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그렇죠?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하는 것을 공식화해라. 네.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안 하니까 미국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네. 미국의 이런 여론 가운데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외 평양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및 이건 뭐냐 하면 폐기가 아닙니다.
군축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리고 의미심장한 투명성, 군축에 대한 그 투명성을 위한 조치들을 평양이 수용하는 대가로 군축을 하는, 투명성 있는 군축을 하는 대가로 무엇을 내주자고요? 보십시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그 평화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군축하는 것으로 종전선언을 해주자.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하는 그것과 맞춰서 종전선언 해주고, 그러면 평화협정 맺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미군 물러가라고 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경제제재 해제하자. 군축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핵폐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 줄이는 것만이라도 좋다. 다행이다. 그것도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부가 속임수에 몰두하고 있고 초기 단계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체제를 강화하는 동안 북한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핵무기, 미사일 발사 체제 이런 것들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동안 시간을 끌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놈들 속이고 있구나. 저놈들 시간 끌게 하고 있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현재 진행 중인 관계 개선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우쭐됨을 감안할 때 트럼프는 과정을 되돌리고 그동안 외교적인 과정 다 되돌리고 그의 임기 첫 해에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립적인 강경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반전은 미북 관계 개선을 격침시키는 것뿐 아니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수행한 모든 노력을 취소할 것이다. 여기도 지금 문재인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문재인이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미국 여론의 60%가 문재인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문재인 7, 8% 이렇게 한국보다 더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여론이 도도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수파, 한국의 보수파들이 꼭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미국 안에서 이런 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워싱턴이 평양을 향한 대립적인 접근으로 회귀한다면 문재인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문재인 얘기 또 나오네요. 문재인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든 싫든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정책을 주도한다. 이건 맞죠? 네. 한국 지도자들은 이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워싱턴에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대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니까 무엇이 되느냐? 바로 이것. 싫든 좋든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정책을 주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행입니다, 지금. 네. 문재인이 했다간 그건 남북 연방제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아주 나라를 그냥 결판내 아주 망하는 길로 그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데 그건 미국이 지금 정책을 주도하니까요. 네,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거리에서 또 어떤 회의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항거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도 싸움판을 벌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여론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영어로도 많이 발표해야 되고 영어로도 많이 글을 써야 되고 우리에게 지금 우군들이 생겨났습니다. 타라 오라든가 또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라든가 또 골든 챙이라든가 데이빗 맥스웰이라든가 뭐 수잔 셜트는 전부터 활동했던 분이고 또 뭐 그 여러 분들이 지금 이 로런스 팩 같은 LA의 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또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중한 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욥기 12장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민족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 민족도 들어갑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커지게 하신 하나님 다시 멸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겸손의 대표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 겸손을 표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이죠. 기도가 곧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십시오.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뭐 자식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라를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한 민족 위에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